은퇴 후 통장 잔고 3만 원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진실. 은퇴하면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편히 쉬며 살 수 있겠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장면입니다. 매일 아침 눈치 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족과 보내며 건강을 챙기고 소소한 취미 생활을 이어가는 삶. 그러나 현실은 이 아름다운 상상과는 달리 냉혹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 후 첫 달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남은 잔액이 3만 원밖에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퇴직 후에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쓰고 연금은 기대보다 적으며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솔직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3만 원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62세 김성호 가명씨. 30여 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아이들 다 키웠고 이제는 부부끼리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금 일부로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했고 생활비로 매달 250만 원가량을 쓰다 보니 순식간에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남짓, 아내의 연금은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합쳐도 1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부족한 금액을 예금해서 인출해 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만 원.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는 왜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야 할까? 김 씨는 허탈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마땅한 자리는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하루 10시간 가까이 서서 일하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은퇴한 많은 이들이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며 뒤늦게 준비해 부족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불편한 진실.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현실은 예상과 실제의 괴리입니다. 연금의 착시 효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의지하지만 실상은 월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합쳐도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의 착각. 퇴직금이 큰 목돈처럼 느껴지지만 주택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취업 지원 등에 쓰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생활비 보조 역할조차 오래 못합니다. 생활비 절감의 한계. 은퇴 후엔 지출을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식비는 쉽게 줄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약값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집니다. 재취업의 벽. 60대 이후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일자리를 얻어도 비정규직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며 수입도 월 100만 원 내외에 머뭅니다. 체력적으로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은퇴 후 통장 잔고 3만 원이라는 현실은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 없이 은퇴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결말인 셈입니다. 4.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파산을 막는 구체적 전략. 은퇴 후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만 원 통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 3층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라.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만 부족합니다. 퇴직연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전환해 장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소비를 위해 퇴직금을 깨면 노후는 바로 위험해집니다.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2030년 유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출 구조를 은퇴 전부터 노후형으로 재편하라. 주택은 큰 비용 요소입니다. 자녀 독립 후에는 과감히 다운사이징 소형 주택으로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외식, 사교육 같은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 차원에서 운동식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작은 임대 수익, 지역 커뮤니티 활동 기반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이 아닌 지식 기반 일거리를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은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주택 마련, 생활비 지원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본인의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공유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도 필요하다. 은퇴 후 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우울증,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을 주고 때로는 경제적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 3만 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비극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일 뿐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노후의 냉혹한 현실을 솔직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퇴직금은 금세 사라진다는 것,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답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50대라면 지금 당장 노후 예산을 점검하고 40대라면 연금과 자산 구조를 강화하며 30대라면 은퇴 후에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웃으며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